합격선을 형성하는지 단과대학교별로 환산 점수를 한번 구해봤거든요. 2024학년 정시방송 합격을 위한 필수 전략 대학별 분석방송.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건국대학교 보실 때는요, 일단 가군, 다군 다 선발을 합니다. 가나다군을 다 선발을 하고 있고요. 어문 계열들, 문과대학은 이제 나군에서 좀 선발하는데, 저기 보이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다군에 가는 거 보이시죠? 문과에서 유일하게 다군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밖에 없고요. 저 다군의 미디어학과는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되고, 뒤로 충원율이 많이 돌긴 엄청 돕니다. 그런데 점수대가 그렇게 크게 막 흔들리면서 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남아야 되고 저기를 도전권으로 잡는다라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과대학교랑 건축이나 공과대학교인데 공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요 학과들 중에 인기 있는 것들은 좀 가군으로 가 있고요. 대신 KU과학기술원의 공대 색깔 나는 것들을 좀 나군으로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과의 상어대학교는 나군으로 가 있다. 상어대학교가 정시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점수대가 좀 낮게 형성되는 학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어대학교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점수대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KU과학기술원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건대에서 가장 이제 좀 밀어주고 있는 라인인데, 이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래에너지나 스마트라인이 다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U과학기술원이 모두 다 다군에서 선발했는데, 작년에 이제 나군으로 좀 옮겨간 부분이 스마트나 미래 쪽이고, 뭐 줄기세포나 생명색깔 나는 것들은 그대로 다군에다 두고 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분석을 했을 때 저 나군으로 이동한 아이들은 다군보다는 점수대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될 것 같아요. 입결을 봐야 되겠지만 이라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입결을 이번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좀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지금 아이들을 인문 1, 2, 자연 1, 2, 예체능 1, 2로 뽑는데요. 작년과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사랑 영어가 반영 비율이 들어가고, 영어는 15%에 한국사는 5%라는 이 점수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한국사가 변별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 부분은 그냥 감점 제도로 바꿨고, 영어는 5%에 대한 비중은 좀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인을 국어랑 수학 쪽으로 다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번에 국어 수학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반영에 대한, 비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인문 1, 2에 이제 수학에 대한 비중이겠죠. 딱 보시면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인문 2에 수학이 높다는 건 경상계겠구나. 사회과학대학교도 좀 포함되겠지만 경상계 중심이겠구나. 인문 1이 어문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수학에 대한 비중이 자연 1이 높다는 건 저기가 이제 공대 라인들, 수학을 좀 많이 하는 요 라인이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체능은 수학이랑 이 탐구 요 부분에서 선택 라인을 하니까 탐구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중요한 게 영어인데요. 영어가 지금 인문 같은 경우나 수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가 2등급이 196.4점 차이가 납니다. 1등급이랑. 그런데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영어 비중이 좀 낮아서 2점이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문 같은 경우 요번에 생각보다 1등급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 같은 경우 1등급 아이들이 진짜 절대적으로 건대 지원했을 때 좀 유리하게 들어가는 건 있을 거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솔직히 2등급 아이들이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1등급이랑 2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좀 해보면 2등급 애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등급 대 애들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대신 문과, 일명 인문이나 수의 같은 경우는 3등급 아이들이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점수를 조금 되게 많이 좀 갉아먹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문 1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어문 계열이나 인문 라인인 거고, 인문 2 같은 경우가 이제 경상계랑 사회과학대학교 라인 좀 인기 학과들이 좀 많이 포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1, 2로 나눠지는데, 자연계 1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물리나 이쪽 화학 이쪽 라인이 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U 과학기술원 안에 이제 미래에너지나 스마트융합 요 공대 라인 색깔 나는 아이들이겠죠. 수학에 대한 비중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 2 같은 경우는 건축, 인문 색깔도 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기술원에서도 좀 이 생명 쪽 색깔, 시스템 생명이나 의생명, 그리고 상어대학교 라인들이 다 자연 2 라인,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비중이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1, 2가 다 수학에 대한 비중인 겁니다. 생각보다 수학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건국대학교 저희가 한번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 단과대별로 평컷과 80컷으로 나눠서 한번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문과대, 경상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 이제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건 조금 봤으면 하는 건데, 문과대학교 같은 경우 나군의 어문계열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점수대가 조금 뒤로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661점대, 650점대도 한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가 건대를 지원하는데 문과 아이가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라면 저 나군의 어문계열이나 또한 교차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저 다군의 670점대 나타나는 게 저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대가 조금 높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높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자리는 찾아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경상계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확실히 나군 쪽에 조금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되는 학과들이 좀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건 사회과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과대 같은 경우도 가군과 나군 안에 나군의 이제 학과 라인들, 저 가군의 물리학과거든요. 그리고 공대 같은 경우는 가나군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입결이 나타나는데, 저 상어생명이라는 게 뭐 식품이나 축산, 생명 특성화 이런 학과들이 있는 곳인데, 보시면은 점수대가 예전에 한 680점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660점대 초 650점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앞 데이터와 뒷 데이터의 차이가 좀 커요. 이게 앞 데이터와 뒷 데이터가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건 빠지는 데이터도 있지만 학과들마다 입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어생명을 지원하실 때는 학과들마다의 좀 라인도, 학과들마다의 점수를 조금 볼 필요가 있고, KU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기잖아요. 나군은 공대 색깔 나는 거고 다군은 생명 색깔 나는 건데, 확실히 다군이 역시 입결은 높습니다. 학과 대비 입결이 높은데 보면 673점대, 그리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들을 계산하면 한 668점대까지 한번 해볼 만하다. 학과들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군이 역시 나군보다는 그래도 점수대가 조금 높게 형성되는데, 솔직히 이 과학기술원이 스마트나 미래에너지가 나군으로 이동을 했을 때 걱정을 좀 했죠.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공대 라인보다는 약간 높겠지만, 근데 다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점수대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 라고 했는데, 역시 약간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점수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낮아졌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자기 색깔에 맞게끔 자기 위치 정도는 찾아가는데, 다군보다 역시 뒤로 빠지는 추합률은 좀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점수가 뒷부분에 가서 약간 흔들리는 현상도 있는 학과들을 저희가 또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수위가 엄청 셉니다. 그죠? 그래서 한 710점대, 저거 100분위로 하면 아마 한 9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환산 점수 갖고 보여드린 거고, 100분위 단위로 기준을 잡으면 91점대에서 한 88점, 87점대 요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 한번 환산 점수를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보고 건국대학교를 학과대별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